자, 준비됐지? 시작한다. 자, 환경적인 스트레스는 변화를 유발한다. 유전적인 메이크업, 이게 구성이란 뜻입니다. 구성. 유전적 구성을. 하나의 population은 개체라고 생각하면 좋아. 개체. 하나의 개체의 유전적 구성을 유전적 구성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한대. 뭐 함으로써? by favoring. favor는 선호하다죠. 선호하다. 뭐를? 특정한 유전자 variants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 그냥 뭐 돌연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변종. 변종. 특정 유전자 변종을 선호함으로써 다른 변종보다. 알겠죠?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숲에 나비가 있었는데 하나가 얘가 흰색 나비가 있었고 검정색 나비가 있었대. 흰색 나비랑 검정색 나비가 있었는데 이 근처에 공장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연기가 막 나오잖아. 매연이. 그래서 이쪽 숲이 매연 때문에 좀 어두워졌대. 색깔 자체가. 숲의 색깔이 되게 어두워졌대. 그게 이제 환경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생긴 거지, 여기. 그죠? 이 나무들이 되게 검게 변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흰색 나비랑 검정색 나비 중에 누가 더 생존에 유리해졌을까? 검정 나비가 생존에 유리해졌겠죠. 왜? 흰색 나비는 너무 대비되니까 새들이 딱 보고 걔네들을 먹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얘들아, 이 흰색 나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지. 개체수가 줄어들겠지. 그리고 검정색 나비들이 살아남아서 얘네들끼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손을 낳아서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유전적 구성이 달라지겠지. 맞아? 예전에 흰색 나비도 있었는데 이제는 검정 나비들만 생기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이 유전적 구성의 변화를 일으킨 사례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할게. In fact, 사실 이것은 평범한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 자, 개체들이 적응을 하는 거지. 빠르게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래. 자, 여기 봐봐. 이 적응하다라는 동사가 adapt to까지 동사로 보면 change가 목적어가 돼요. 아니면 그냥 얘를 자동사로 보면 목적어가 없는 것이 완전한 문장이죠. 그죠? 여기서 대세 역할은 뭐냐면 대세 역할은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관계부사. 우리가 선행사가 way일 때는 원래 관계부사 how라는 놈이 있잖아. how. 근데 way랑 how랑 같이 못 써. 못 쓰지. 그래서 how 대신에 쓰는 게 관계부사 that이라는 애야. 그래서 away that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평범한 방식인데 그 방식이 뭐야? 개체들이 빠르게 적응을 하는 거야. 변화에. 그들의 환경에서. 근데 뭐 하지 않고? 잘 봐. without이라는 놈은 전치사죠. 원래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나오는데 그 명사가 어떤 명사가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동명사가 나와요. 동명사가. 알겠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왔으면 사이에 있는 이 뮤테이션은 뭐가 되냐면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의미상의 주어. 알겠지? 근데 이 동명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being required라고 해서 이렇게 수동형으로 나왔어. 수동형. 이거를 우리가 동명사의 수동형이라고 하죠. 동명사의 수동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전치사,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수동형. 그래서 해석은 뮤테이션,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맞아? 돌연변이 뭔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뭐에 대해서? 새로운 adaptation, 적응이죠. 새로운 적응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이해됐어? 뭔 얘기인지? 자, 예를 들어 봐봐. 이거는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한 거지. 그지?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원래는 나비가 예를 들어 다 흰색이었어. 다 흰색. 근데 아까처럼 환경이 변했잖아. 그때 돌연변이가 태어나는 거야. 검정색으로. 근데 그 우연하게 태어난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하네. 그래가지고 그 돌연변이들이 또 계속 생존에 유리하게 되어서 결국엔 적응 과정이 그렇게 된 거지. 뭐가 다른지 알겠어? 선후 관계가? 원래 그렇게 있었다가 변화하는 거랑 변화한 후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랑은 약간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이렇게 되면 이유가 되는 건데 어떤 이유냐? 이것도 관계부사죠. 그 개체들, 근데 어떤 개체들?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살아남는 것이 더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인 거지. 변화를 마주했을 때. 알겠어? 변화를 마주했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나비가 그러니까 모두 흰색 나비였으면 얘네들은 운이 없다면 검정 돌연변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멸종할 수도 있어. 사실.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검정색, 흰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전적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했어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냥 원래부터 다 흰색이고 변화하고 나서 돌연변이가 태어났으면 운이 없었으면 돌연변이가 안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다 멸종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들이 살아남는 게 더 수월해지는구나. 어떤 변화를 마주했을 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화를 하게 된 거죠. 환경이 변화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이 개체들이 진화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몇만 년에 걸쳐서 애들이 진화를 해온 거야. 지금까지. 그런데 자, 여기부터 약간 글의 내용이 달라져요. There is another side. 또 다른 측면이 있대. 이러한 현상. 근데 이제 뭐랑 관련된 거냐면 인간이 끼치는 영향이야. 그 개체들에게 인간이 영향을 끼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대. 자, 그게 뭐냐면 자, 환경에 더해지는 독소가요. 얘가 주어예요. 만들어낸대요. 환경에 더해지는 독소가 환경에 더해지는 독소가 어떤 선택 압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네. 환경에 더해지는 독소. 이 독소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거겠어? 누가? 인간이 만들어냈겠지. 인간이 환경에다가 독소를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되면은 선택 압박이라는 게 생기는데 어떤 선택 압박이냐면 더 톨러런트가 내성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내성이 있는 더 내성이 있는 그 독소에 더 내성이 있는 개체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선택 압박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 독소를 넣지 않았다면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독소를 넣어가지고 그 환경에 거기에서 그 독소에 내성이 있는 애들만 살아남게 된 거야. 맞아? 자, 여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대요. 이것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뭐냐면 그것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지. 유전적인 다양성을. 그 개체. 알겠어? 자, 좀 더 읽어보고 마지막에 정리 한번 싹 해줄게. 자, 이것의 부정적인 측면은 그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거야. 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 할 때? 그 유기체가 패스트인 거지. 패스트는 해충이라고 하죠. 해충. 그 유기체가 해충인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대.
그리고 그 독소라는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패스티사이드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살충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농약이라고 하는 패스티사이드, 살충제. 예를 들어 살충제라는 것에 독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시나 그런 선택 압박의 결과로 위에 나오는 선택 압박, 선택 압력 거기에 결과로 그 개체는 내성이라는 거를 만들겠지. 그 독소에. 그렇게 되면 그 살충제가 효과가 덜 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결국에 얘가 하고 싶은 말을 뭔지 찾아볼게. 자,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가 뭐야? 생존에 유리해. 맞아? 자연적으로는 그렇죠. 왜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비가 그냥 흰색 나비만 있는 애들하고 흰색 나비, 검은색 나비가 섞여 있는 애들하고 누가 더 환경이 변화했을 때 살아남는 게 유리했어? 섞여 있는 애들이 유리했죠. 맞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애들이 생존에 유리한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개입해? 인간이 개입을 할 거야. 인간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인간이 개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한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해요.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 인간이 그 환경에 개입하게 되면 한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해. 아까 말했지, 나비가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어. 흰색 나비, 검정색 나비. 근데 인간이 그 공장에서 막 매연을 내뿜다 보니까 그 흰색 나비가 멸종하고 검정 나비로만 살아남게 됐지. 그러면 그 나비의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었지. 맞아? 근데 생각을 해볼게 한번. 그러면 이제 그쪽 지역의 나비는 검정색밖에 없다. 근데 갑자기 그쪽 지역의 환경이 변했어. 어떻게 변하냐면 검정 나비에게 불리하게 변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네? 싸그리 다 멸종하는 거야. 맞아?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흰색 나비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인간이 개입을 해버려서 그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했잖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생존에 불리해지겠죠. 맞아요? 당연히 생존에 불리해지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 개체가 멸종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야. 환경이 변했을 때. 여기까지 됐어?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게 뭐야? 한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는 거 말고도 특정 독소에 내성이 생겨요. 특성 독소에 내성이 생겨. 그러면 이제 인간들이 사용하는 살충제의 어떤 효과가 미비해지는 것도 맞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바퀴벌레. 살충제를 뿌리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왜? 걔네들이 진화하면서 그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거야. 그러면 그 바퀴벌레가 이제 뭐 슈퍼 바퀴벌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이거 막 살충제를 뿌려도 안 죽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또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 그지? 결국에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잘 돌아가던 이 자연이 인간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원래의 의도와는 달라지게 된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내용을 잘 체크를 해야 돼. 왜 갑자기 인간의 개입이 나왔고 유전적 다양성이 왜 생존에 유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알았죠? 이 뒤에 있는 그림도 있어요. 그림을 한번 잘 보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오늘 다 못하겠다. 한 3개만 할까? 반절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반절하고 이렇게 하자. 3개만 하자. 3개만. 자, 그 다음 9강의 3번입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인간의 행복은 갑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 not 동그라미 그리고 but 동그라미 not A but B라고 해서 A가 아니라 B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행복은
그들의 absolute, 이게 절대적인이야. 그들의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그들의 절대적인 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에 달려있냐면 그들의 부인데, 자, relative, 상대적인인 거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부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인간의 행복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지금 당장에 100조가 있어, 100억이 있어. 근데 내 주변 사람들 다 100억이 있어.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냥 똑같은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100억이 있어, 예를 들어. 근데 내 주변에 애들이 다 1억밖에 없어. 그럼 나는 행복하죠. 이렇게 상대적 부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이 된다고. 자, 뭐 어렵지 않죠? 한 실험에서 두 마리의 원숭이가요, initially, 처음에는 perfectly, 완벽하게 content이는 만족하는 이란 뜻이에요. 만족하는. 처음에는 완벽하게 만족을 했대. 뭐에? 보상에. 근데 그 보상이 뭐였냐면 큐컴버였대. 오이였대, 오이. 오이를 보상으로 줬을 때 완벽하게 만족을 했대요. 걔네가 성공적으로 하나의 일을 수행을 했을 때 보상으로 오이를 줬거든. 처음에는 완벽하게 만족을 했대. 됐죠? 그러나 한 원숭이가 나중에 받았대. 뭐를? 더 맛있는 포도를 보상으로. 더 맛있는 포도를 보상으로 받으니까 그때 어떻게 되겠어? plain, 일반적인, old, 여기서는 낡은 늙은이라기보단 그냥 이전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일반적인 평범한 이전에 오이를 받은 애들 있잖아. 오이를 받은 원숭이들이 became enraged. enrage는 우리가 좀 더 세게 화가 나면 경노한다 이런 얘기 하죠. 경노했대요. 오케이? 격분했대요. 경노했대요. 굉장히 크게 화가 난 거지. enraged. 뭐 하면서? 화가 나서 던지면서. 뭐를? 이전에 만족스러웠던 샐러드 베지터블을 그것의 핸들러, 조련사에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오이를 만족스럽게 막 먹고 있었는데 옆에 얘가 포도를 받아. 그거를 보고 아씨 나는 왜 오이 하면서 던진 거지. 됐죠? 자, 그 원숭이들의 경제는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포도라는 것이 오이보다 더 낫거든. 그지? 자, 이 4번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 포도라는 것이 오이보다 낫기 때문에 이 원숭이 전체의 경제는 성장을 한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 문장에 뭐라고 했냐면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 4번 문장은 뭐야 지금? 비유적으로 절대적인 부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절대적인 부가 뭐 한 거야? 상승한 거지. 맞아? 절대적인 부는 상승했잖아요. 왜? 포도가 더 좋으니까 오이보다. 근데 예를 들어 행복이 절대적 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면 절대적 부가 올랐으니까 모든 원숭이가 뭐 해야 돼? 행복해야 되잖아. 만족스러워야 하잖아. 근데 자, 이거 잘못 나왔어요. 고치세요. 그거로 인한 fairness가 아니라 여기에 inequality라고 바꿔놓으세요. inequality. fairness가 아니라 inequality야. 이제 아마 학교 그러니까 그 교재 문제가 잘못된 어휘를 올바르게 고쳐라 혹은 뭐 잘못된 어휘를 골라라 뭐 이런 문제였을 것 같은데 어휘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여기에 지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고치자고. 자, 다시 절대적 부는 상승을 했다잉. 맞지?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한 불평등이 뭐 했어요? 오직 discontent, 아까 content가 만족이었으니까 얘는 불만족이겠지. 단지 불만족을 가져왔죠. 이해됐습니까? 원숭이들의 절대적 부는 상승을 했지만 상대적 부가 하락한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족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6번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플로이 노동자들이 뭐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보를 받은 거야. 정보를 받았어. were given 정보를 받았어. 뭐에 대해서? 그들의 peer, 또래죠, 또래. 그들의 또래의 salary, 뭐 월급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또래들의 월급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those를 discovering이 수식합니다. 발견한 사람들이야. 뭐를? 그들이 돈을 받고 있어. below the average, 평균보다 below니까 아래죠. 평균보다 아래로, 평균 이하로 돈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한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만족을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죠? 여기도 그래서 잘못 나왔어요. more이 아니라 less예요, less. 갑작스럽게 만족을 덜 하게 되었죠. 잘 다니다가 아, 내가 평균 이하라고? 아, 갑자기 불행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겠지. 이해됐나? 평소에는 만족스럽게 잘 다니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내가 평균보다 못 미치네 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만족이 덜해지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겠죠. 그죠? 마지막. 그러나 이제 평균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attitude, 태도는 were happily unaffected. 그들의 태도에는 다행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맞아? 즉 얘네들의 만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오히려 뭐 더 만족스러워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니 하면서. 어렵지 않죠? 결국 상대적 부가 더 중요하다, 행복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4번 문장이 절대적 부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 하고 끝냅시다. 요거 하고. 자, 먼저 이거 글 읽기 전에 전제를 하나 좀 깔아볼게, 얘들아. 이 글 기준이에요. 이 글은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 글에서 사회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탐색과 놀이를 통해, 탐색이나 놀이를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 글에선 그래요. 우연아, 저지마. 사회성이라는 것은 탐색이나 놀이를 통해 길러진다 라고 보고 있어, 얘네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탐색이나 놀이를 통해 길러지고 약간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 나갈 때 사회성이 길러진다 라고 봐요, 이 글에서는요. 알겠나? 자, 이거를 깔아놓고 보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할 건데 지금부터 갑니다. 자, 많은 발달 이론가들 그리고 연구가들이야. 자, 이제 얘네들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those studying human,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도 연구하고 누구도 연구하냐면 인간이 아닌 프라이메이트 하면 이제 영장류라고 하죠. 영장류, 원숭이 같은 애들. 서브젝트 기억나? 무슨 뜻인지? 그치, 실험 대상, 피실험자. 여기서는 뭐 사람은 아니니까 실험 대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이 아닌 영장류 실험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포함을 했대요.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것이 아이일 때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얘네들은 인식을 해온 거야. 인식을 해왔어. 뭐를? 역할인데 어떤 역할이냐면, 자, 두려움이, 자, play 뒤에 목적어가 없죠. 우리가 play a role 이라고 해서 역할을 수행하다 이런 말 하지. play a role. 그래서 여기서 play는 놀다, 뭐 연주하다 이게 아니라 수행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인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인 거지. 알겠어? 어디서 역할이 수행하냐면
그 영장류의 사회성의 발달에서 두려움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영장류의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것을 지금부터 파악을 하게 되겠죠. 자, 한 유아가 frighten,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두려움을 느꼈어. 얘들아, 너네 어릴 때 무서우면 뭐해? 울어요. 또? 숨어요. 또? 별로 나랑은 좀 다른가? 무서우면 엄마부터 찾지 않아? 엄마 이러지 않아? 그지? 자, 얘네들은 항상 찾아요. 엄마를. 맞아? 뭐를 위해? 보호와 안전을 위해. 맞아? 무서우면 엄마 찾는 거야.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뭐 하냐면 모든 exploratory, 이게 이제 탐구적인 탐구적인 모든 탐구적인 그리고 놀이 활동들은 멈추는 거야. 맞지? 모든 탐구와 놀이 활동이 멈춰요. 뭐 할 때까지? until 뭐 할 때까지? 그 유아가 자, has been sufficiently comforted, 충분히, 자, comfort 밑줄 치고 얘는 위로해주다 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다. 그리고 저기 reassure라고 있죠? reassure에 밑줄 치고 안심시키다 라고 합시다. 안심시키다. 그럼 얘들아, 아이들이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지. 그리고 안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안심되죠.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PP로 쓰인 거예요. 둘 다 수동태 잘 써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충분히 위로받고 충분히 안심이 될 때까지야. 맞아? 뭐에 의해서? By its attachment. attachment는 애착이라는 뜻이 있죠. 애착의 대상에 의해서. 여기서 애착의 대상이 뭐야? 엄마겠지, 그지? 엄마에 의해서 충분히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맞아? 근데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사회성이라는 거는 뭐로 인해 길러진다고? 탐구와 놀이를 통해 길러진다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이 위로받기까지 이거들이 멈춰진다며. 그러면 두려움을 느낀 애들은 사회성이 발달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자, 간다. 자, 빈번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야. 알겠어? 빈번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유아가요. 매우 가능성이 높겠죠? 뭐 할? less time. 시간이 없는 거야. 맞아?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뭐 할? 탐구를 할, 탐색을 할 시간이 없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하겠어요? 기회가 없겠죠? 놀 수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맞아? 뭐보다? 잘 봐! then 다음에 will, infant가 나왔어요. 요거 조동사 주어가 도치된 거죠? 맞나요? 도치된 거예요. 그렇지 않는 유아들보다요. 맞아?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어렵진 않지만 각각 생각을 해보자. Who are not 뒤에 뭐가 생략되었을까? not 뒤에 뭐가 생략되었을까? 그렇지. 자주 겁을 먹지 않는 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정확하게는 자, frequently frightened가 원래 있었는데 생략이 됐겠죠? 앞에 나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주 겁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맞아? will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will
have time to explore and opportunity to play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자주 겁을 먹지 않는 애들이 탐구할 시간과 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보다 덜 시간이 있고 기회가 없겠죠. 자주 겁을 먹는 아이들은. 알겠어?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러한 voluntary, 자발적인이에요. 자발적인. 왜 자발적인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 누가 시켜서 엄마한테 가나? 본능적으로. 맞아? 나의 의지에 의해서 엄마한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발적인 제한인 거야. restraint, 제한, 제약. 이러한 자발적인 제한이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맞아요? 뭐 하는? 늦추는 거죠? 사회성의 발달을. 부끄러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을 늦추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지. 맞아? 뭐 한다면 이러한 경향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린 시절 내내. 맞아? 그러니까 그들의 어린 시절 내내 부끄러움이 많고 겁이 많은 아이들은 사회성 발달을 할 가능성의 그 기회가 조금 줄어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그래서 이 뒤에 그림 보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뒤에 그림 보면. 이렇게 무서움을 잘 안 느끼면 계속 막 놀고 막 그럴 거야.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이 많이 되겠지. 근데 계속 무서워하면 엄마한테밖에 안 가 있으니까 사회성 발달이 좀 늦고요. 이런 얘기입니다.